에이프릴의 딸 킴은 에이프릴이 사망한 후에 의붓 아빠인 짐이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짐은 항상 차가운 사람이었고 그녀가 엄마와 주방에서 대화를 하고 있으면 아무 말도 없이 전등불을 끄고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에이프릴을 의심했다고도 합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에 에이프릴은 딸 킴에게 자신은 짐과 이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에이프릴은 짐에게 그들의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짐은 이혼은 해줄 수가 없고 그녀가 그의 재산 절반을 가져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에이프릴은 딸 킴에게 짐이 그녀를 죽이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에이프릴이 총으로 살해된 며칠 후에 짐은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그것도 최정상 코미디언의 성추행 사건을 변호했던 아주 유명하고 비싼 변호사를 말이죠. 짐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에 그가 편의점에 들어가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짐은 의붓 딸 킴을 식당에서 만나서 자신은 유명한 변호사가 있고 이 사건은 절대로 결론이 안 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킴은 자신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 후에 킴은 짐과 다시는 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킴은 아틀란틱 카운티의 검사 맥클레인의 유난히 차가운 태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검사는 사건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뭔가요? 그 유명하다는 짐의 변호사가 검사에게 무슨 버터칠이라도 한 걸까요? 그러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킴은 지속적으로 에이프릴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에이프릴을 사랑했던 사람들과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퇴역군인들과 함께 촛불 행사 등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사망한 에이프릴의 남편 짐은 에이프릴의 개인 물건들을 경매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딸인 킴에게는 한마디도 없이 말이죠. 킴은 또 한 번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사망한 엄마의 유물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짐은 에이프릴이 사망한 후 15개월 만에 재혼을 합니다. 주변인들은 살인사건 후에 언제 새로운 여자를 만날 시간이 있었냐며 수근덕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에이프릴의 딸 킴은 의붓 아빠 짐이 사망한 에이프릴의 생명보험을 타내려는 시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킴은 이것이 바로 진실을 풀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생명보험금은 6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킴은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걸어 의붓 아빠 짐을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인물인 데이먼 검사가 등장하면서 묻혀졌던 에이프릴 살인사건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틀란틱 시티에서 성장한 검사 데이먼은 아틀란틱 시티 경찰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대법원 판사였다가 이후 아틀란틱 카운티 역사상 최초의 흑인 검사로 임명됩니다. 그는 검사로 임명된 후에 부하 직원들에게 수많은 미해결 사건 중 가장 해결할 만한 사건은 어느 것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모두 에이프릴 살인 사건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사건 후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5년 동안 이 사건은 묻혀졌을까요? 데이먼 검사는 말합니다. 사건이 묻혀진 것은 무엇보다도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말입니다. 데이먼 검사는 에이프릴의 딸의 변호사들을 만나기로 합니다. 변호사들은 3시간 동안 설명할 만큼 많은 분량의 증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붓 아빠 짐은 법정에서 4시간 반 동안 증언을 하게 됩니다. 증언 중 에이프릴 측의 변호사들은 짐이 밀리터리에 복무했고 전쟁 경험, 군대에서 받은 메달 등 모든 것이 완전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는 군대에 복무했던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면 그 밖에 또 어떤 거짓말을 꾸며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에이프릴 측의 변호사는 짐에게 누가 에이프릴을 죽였을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에이프릴이 후원했던 퇴역군인 중 1명 또는 모터사이클 갱들 중에 1명일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패건 모터사이클 갱이라고 그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패건 모터사이클 갱들은 중범죄자들의 집단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모터사이클 갱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그러던 중 데이먼 검사와 조사관들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범죄에도 짐이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의사인 그의 의료보험 사기였죠. 조사관들은 그의 클리닉에 수사영장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자 짐은 권총을 들고 조사관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경찰들은 총을 버리라고 외쳤고 이러한 상황을 45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인 짐은 권총으로 자살하겠다고 경찰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감옥에 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조사관들이 왔는데 권총까지 꺼내들고 난동을 피우다니 뭔가 큰 잘못을 하긴 했었나 봅니다. 결국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 모든 것은 경찰 바디캠에 영상이 기록되어 뉴스에도 보도가 됩니다. 의사가 총 들고 난동이라니. 저런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경찰은 그의 집도 수색했고 집에서는 더 많은 권총과 10만 달러의 현금 다발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수감되었죠. 살인죄로 수감된 것이 아니라 불법 총기 소지와 경찰을 무기로 협박한 행위로 말이죠. 짐이 감옥에 있는 동안 검찰은 그의 살인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검찰은 패건 모터사이클의 전 멤버 중 한 명이 목격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패건갱 전 멤버는 짐의 살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실을 폭로합니다. 2018년 데이먼 검사는 TV 방송 인터뷰에서 짐의 이중생활 즉 낮에는 의사, 밤에는 패건갱 멤버들에게 마약성 진통제 등을 처방했던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갱 멤버들은 그 마약성 진통제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알아낸 에이프릴은 짐의 이중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했고 그러자 짐은 그녀를 살해한 것이라는 추측이 되네요. 그녀만 없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물론 짐이 직접 에이프릴에게 총을 쏜 것은 아닙니다. 패건 갱 멤버 중 한 명에게 2만 달러를 지불하고 청부살인을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에이프릴은 2발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갱 멤버이자 청부살인업자는 편리하게도 1년 반 뒤에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마약성 진통제는 누가 처방했을까요? 바로 의사 짐이 처방한 마약성 진통제였다고 합니다. 의사인 짐은 증거인멸을 위해서 살인 청부업자도 간단히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네요.